우리가 지금까지는 내담자의 문제 변화의 촉진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내담자의 문제 변화의 촉진에도 인지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들어왔죠. 인지적인 측면은 바로 인지치료 상담을 기출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 이 관계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앞서서 강의했지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상담 관계의 형성은 곧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내담자는 이제 조금씩 자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적인 자기 얘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운데서 이 갈등의 관계가 상담자에게로 옮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담의 이 단계에서 저항과 갈등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상담자를 향한 저항과 갈등의 단계가 잘 해결되어야 내담자는 상담자를 더 신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더 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생각할 때에 상담 관계가 형성되면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갈등의 문제를 일어날 수 있다. 그 문제를 잘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 좋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정신분석 이론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이 정신분석은 이 사람의 내면적 역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무의식적인 심리적 역동을 강조합니다. 사실 앞서서 강의 들었던 인지적 차원에서는 사람의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분석은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억압된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에 묻혀져서 이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상담자에게로 옮겨져 왔을 때 상담자는 이것을 이 무의식적인 심리적 역동과 연결해서 이 문제를 잘 다뤄가고 해석하게 되면 상담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전이와 훈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옮겨진다. 그래 전이에는 시간의 전이와 대상의 전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전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겪었던 과거의 시간이 현재 상담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 대상의 전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 과거의 중요한 사람이 현재 상담자에게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전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입니다. 이 사실 앞서서도 강의드렸지만 상담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역전입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 시간에,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 시간에
상담자가 미처 해결되지 않은 그 사건이 상담 시간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대상이 내담자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세 번째가 저항입니다. 이 상담 시간에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과 저항이 이것으로 전이가 되어서 상담자에게로 전이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상담에서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상담자와 상담 시간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과 저항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적 변화의 촉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갈등의 문제가 이 상담 시간으로 옮겨오지만 이런 쪽으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에 대한 내담자의 행동을 우리가 잘 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만을 잘 다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다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상담 시간, 상담에 대한 불만, 또한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 이것을 상담자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했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이 현재 상담과 상담 시간과 상담자에게로 옮겨져 왔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다뤄가야 됩니다. 먼저 상담 시간에 대한 내담자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상담 시간과 관련된 내담자의 행동들을 보면 어떤 경우 이런 것입니다. 상담 시간에 내담자가 상담 시간을 계속 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첫 상담을 할 때는 상담 시간을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5회기, 6회기 이렇게 가면서 내담자가 점점 시간이 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는요, 상담 시간이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분,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은 시간 약속 참 잘 지키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분,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상담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석가는 항시 피분석가의 이면을 생각하라. 즉, 피분석가의 행동들을 보면서 전의를 생각하라. 무의식적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담 시간과 관련돼서 보면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상담 시간에 계속 늦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럴 때 상담자는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면을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내담자의 변화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혹 이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갈등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예민함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무의식적 갈등 속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이 상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자는 당황해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잘 다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이 상담 자체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인지,
상담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인지,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다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에 대한 저항이 직접적 저항이 있고 간접적 저항이 있습니다. 이 직접적 저항은 상담자에게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상담 시간에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담이에요. 선생님은 상담료를 받고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불만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 간접적 저항입니다. 상담 시간에나 상담 마치고 난 후에 상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자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불평불만을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저항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상담자의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다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내담자와 만약에 상담을 했을 때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청소년에게서 직접 나온 거, 내담자에게서 직접 불평불만의 얘기를 들었을 때와 또 어린을 통해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하여서 불평불만을 들었을 때 다르게 접근해 가야 됩니다. 즉, 이 청소년에게서 직접 불평불만을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상담이 어떤 과정으로 얘기를 했고, 또 상담의 중기 단계에 와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고, 상담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상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상담자가. 그리고 난 후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불평불만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불평인지, 어떤 부분이 나를 이 상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무의식적 갈등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청소년 내담자인 경우 부모로부터 상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한 가지 부모님과 함께 상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담에 어떤 내용으로 되었고, 상담의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와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부모님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때 단 하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동의하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윤리 가운데 하나가 비밀 유지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더라도 이 상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부모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상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담자의 허락해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담자 허락하지 않으면 상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가 있습니다. 이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지나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상담 시간을 연장해달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개인 상담은 50분에서 60분을 상담 초기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담자는 회기수를 늘려달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60분 상담인데 30분을 더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담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제 연구실에서든지 상담센터에서 합니다. 정기 상담을 해갑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상담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내담자는 상담 후에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사실 상담자의 내담자의 관계, 상담의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상담으로서 끝을 내야 됩니다. 60분 상담에서 60분 후보는 상담의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이중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담 후에 식사를 요구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상담 기간 중에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초콜릿을 사온다든지 뭐 이런 게 좀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상담자는 무의식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상담을 마치고 난 후에도 귀한 선물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담 시간 연장과 상담 장소 변경은요, 지나친 요구입니다. 그래도 이 지나친 요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상담 후 식사를 요청하거나 상담 기간에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관심입니다. 즉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나친 요구든 지나친 관심이든 상담자는 그것을 좋아라 하기 전에 먼저 이면을 생각하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면을 생각하면서 그 행동들을 내담자의 문제 변화와 연결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지나친 요구나 지나친 관심을 이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는 퇴행으로 봅니다. 퇴행이라 돌아갈 테입니다. 후탈 테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담자가 지나친 요구나 지나친 관심을 받았을 때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내담자와 이 합의한 주호수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사건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후 내담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셋째입니다. 상담의 구조화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야 됩니다. 앞서서 강의할 때 상담의 구조화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상담의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에 대한 안내, 상담 관계에 대한 안내, 또 비밀 유지에 대한 안내 이런 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게 대해서 다시 한번 내담자에게 얘기하는 것 좋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상담자와 이 내담자 간의 관계적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